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브라질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만나 경제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호세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교류를 늘리고 경제 분야와 범세계적 현안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브라질 정부가 그간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육자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국입니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자무역, 중소기업, 정보통신 기술 등 총 25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하고 정보기술 발전, 특히 창조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브라질을 마지막으로 9박 12일간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 26km 구간이 철거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철책 철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군 경계철책이 철거됩니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자리 잡고 있던 군 경계철책을 신속하게 걷어내기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지역의 41개소 26.4km 구간입니다. 국방부와 관할 군 부대는 민생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에 대해 4월 말까지 경계 철책을 철거할 대상지와 대체 감시 장비 설치 등에 관한 것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수용 감시 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고성군 마차진 등 일부 지역은 안보상 철책 유지가 불가피하지만 통문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해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계 철책 철거는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민생 경제와 직접 관련 있는 철책 철거로 관광 자원 활용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 활성화를 통해 5만 5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약 22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45기 의무사관과 12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국군의무학교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임관 장교들에게 장병들의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 어린 인수를 펼쳐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정세윤 중입니다.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군 전투력 유지라는 중책을 맡게 될
871명의 의무사관과 수의사관 장교들이 24일 국군 의무학교에서 임관했습니다. 임관 장교들은 민간에서 의사 수의사 국가 자격증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국군 의무학교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임관하게 됐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의무장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병들의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 어린 인술로 군 전투력 유지와 국민들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국방부 장관상은 의무사관은 오정병 대위가, 수의사관은 김광중 중위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날 임관식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군 장학생 최보람 중위가 14년 만에 여성 군의관으로 임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가족과 국가에 의사로서뿐만 아니고 군인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자리에 가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이번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6회 공군 각급 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장병들의 진료와 예방 의무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김정식 공군작전사령관은 최근 20전투 비행단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예하 전투부대 현장 지도와 함께 지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이번 지휘 비행은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이뤄졌으며 공군 주력기인 KF-16에 탑승해 일선 조종사들의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휘 비행 후 비상대기실에 들러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대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24시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군의 사명이며 적 도발 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공군 전력을 투사해 확실하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전적인 전투 기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푸른 창공을 향한 꿈을 심어주는 제37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5가 지난 4일부터 각 지역별로 예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의장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각 지역별로 예선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세윤 중사입니다. 제37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5 부산, 울산, 경남 동부지역 예선대회가 지난 25일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에서 열렸습니다.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개최돼 매년 6만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과학 축제입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 4일 경남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6월 27일 인천 경기 지역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예선대회를 펼친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은 9월 5일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 종목은 자유비행 부문의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물로켓 부문과 동력비행 부문이 있습니다. 특히 동력비행 부문에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무선조종 비행기와 무선조종 헬리콥터, 유선조종 등 5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자유비행과 물로켓, 동력비행 각 부문의 금은동상 수상자들에게는 공군참모총장상을, 자유비행과 물로켓 부문 지도교사상 수상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제 로켓이 관역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웃으면서 항상 하니까 좀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계속 참가하고 싶어요.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블랙이글 에어쇼를 보니까 제가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도 좋아하니까 내년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공군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비롯해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 각 지역별로 예선전이 펼쳐지는 제37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5. 참가 신청과 관람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인도 공군 되고 싶어요? 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방안을 찾는 학술회의가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전쟁과 평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김종성 전 국가보훈처 차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처 청춘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현충시설을 이용해 호국 영웅들을 기리고 후세의 나라 사랑 정신을 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에서 국가보훈처의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용산고등학교에 서울 지역 참전 학도병 명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이라면 아들이 군 생활은 잘하는지 또 어떤 곳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989년 육군 전진부대는 장병 가족들을 초청해 전방을 견학하고 내무반도 공개해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1973년 해병 교육기지 사령부의 승파 전투수영장 개장 소식과 1986년 육군 586일 부대의 지해공 합동훈련, 그리고 1991년 봄맞이 자연보호 범시민대회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병 교육기지 사령부에서는 지난 4월 23일 기지 사령관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사, 내외 귀빈 그리고 장병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승파 전투 수영장 개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지난 72년 9월에 착공, 700여만 원의 예산과 연병력 4천여 명과 6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이날 완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날 개장을 본 수영장은 이병문 해병대 사령관과 경상남도 지사의 특별 배려로 마련된 것으로 국제 규모의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장병들의 사기양양과 전투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86, 88대회의 절대 보장과 지역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한 지해공 입체작전 훈련이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특히 해안을 통해 침투하는 적을 분수하고 초전의 적을 완전 소탕하기 위한 지해공 합동 훈련 시범이 육군 제586일 부대 장병들과 민관 예비군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으로 실시되어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육군 전진부대는 이하 각 부대별로 장병들의 가족들을 초청, 전방 지역 견학 행사를 실시해 가족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라오 피에 올라 북한의 실상을 확인한 가족들은 중대장의 안내로 면회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내무반을 둘러본 가족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범국민 실천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주민, 학생, 공무원, 군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보호 오물 수거 작업 등 각종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자연보호 운동에는 육해공군 장병들도 함께 참여해 주둔지 일대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육군 560이 부대는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에 이르는 한강과 주변 일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스쿠바 요원을 동원해 한강 수중에 비닐, 깡통, 나무 조각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최근 페놀 유출 사건 등으로 국민의 상수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 군의 이러한 활동은 자칫 훼손시키기 쉬운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7일 국방 계약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15년도 국가계약관계 법령집을 발간했습니다. 국가계약관계 법령집은 국방 계약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 법령의 최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적용 중인 법령과 계약 예규 등 모두 33개의 법령과 규정을 수록했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전역 예정 간부들이 전역 후 희망 진로에 대한 사전 준비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전직 설계와 취업 역량 향상, 인문 소양 등의 분야며 수강 신청은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제2회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등학생, 공군 병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하며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학생은 그림 시각 디자인, 병사는 그림과 아이디어 기획서 부문입니다.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5년 여군 부사관을 추가 모집합니다. 6회 공군 해병 현역 부사관으로 2010년 이전 임관한 중상사 중 장기 복무자여야 합니다. 지원 방법은 기무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지원 기무부대에 오는 5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군 기무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신임 의무사관들의 임관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임 군의관들은 앞으로 우리 장병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할 텐데요. 네, 군의관들의 흰 가운 속에는 항상 푸른 군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라는 소명의식은 물론 투철한 군인 정신도 겸비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건강 역시 굳건하게 수호해 주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